네, 안녕하세요. 바이블 탈입니다. 오늘도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하는 방송을 또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이런 주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퇴사, 퇴직 후 타일을 하시려는 분들, 제2의 직업을 가지시려는 분들이 요즘 많이 타일을 유망 직종으로 생각을 하시죠. 그거에 대해서 팩트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직장을 다니시면 많이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하실 거예요. 정보라는 게 매체가 있겠죠. 일단 신문이나 방송 뭐 그런 것들이 많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실 텐데 어, 언제 거가 중요하냐 날짜가 중요해요. 어제 신문이냐 1년 전 거냐 2년 전 거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시간이죠. 시간. 날짜를 잘 보세요. 그 정보의 날짜, 그 정보가 배포된 시간과 날짜를 보세요. 그게 1년 전이면 과감히 잊어버리세요. 그 기사를 잊어버리세요. 유망직종, 모셔가기 경쟁, 그죠? 이런 것들, 연봉이 얼마, 다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자, 지금 타일은요, 1년 전과 완전히 지금 바뀌었습니다. 자, 1년 전에 모셔가기, 경쟁, 비싼 몸, 막 이런 식으로 어? 막 기사가 났는데요. 지금은 생지옥입니다. 지금 진입하시면요. 이미 뭐 20년, 30년 자리 잡고 아니면 때로는 뭐 한 뭐 3에서 4년 뛰어나신 분들 자리 탄탄하게 잡고 계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러나 지금 진입하시는 분들은 생지옥이에요. 예. 정말 헬조선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볼 때 용광로로 거의 뛰어드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날짜를 잘 보시고요. 정보가 아시겠지만 가치 변화성이라는 게 있죠.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변화하죠. 1년 전 거 틀리고 오늘 거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정보를 잘 습득하셔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정보, 다양한 채널로 많은 정보를 습득하셔서 바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유튜브에서 막 어그로 끄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일당이 40만 원이다. 연봉이 뭐 한 달에 1,000만 원 벌기 막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거는 그냥 재미로 봐주셔야 돼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재미로 봐주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보통 지금 진입하시려면 그런 걸 보시고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정보를 현장에서 또는 잘 거르셔야 돼요. 정보 자체를 잘 거르셔야 돼요. 그래서 정보의 가치 변화성이 있고 그다음에 시한성, 시한성을 좀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이 정도 됐으면 쓸모 없는 거죠. 이제 옛날 기사들은 쓸모 없는 겁니다. 이제 쓸모 없는 거고 나에게 있어서 고급 정보가 무엇인지 좀 한번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 내가 선망하고 있는 이 직업에 청사진이 나에게 고급 정보일지, 청사진 또는 관심을 끌기 위한 그 정보가 나한테 고급 정보일지, 아니면 정말 팩트를 더 근접한 시선으로 알려주는 정보가 나에게 더 고급 정보일지, 그걸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사람 가게 앞에서 제가 집사람을 기다리는데요. 창문을 열고 더우니까 이렇게 차에서 앉아 기다리는데 한 50 넘으신 가게 주인분들 이렇게 세 분이서 서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타일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타일 해야 되나? 타일이 요새 그렇게 좋다는데?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좀 말리고 싶죠, 솔직히. 예. 그 정도로, 어, 지금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그분들은 느린 거예요, 정보가. 굉장히 느린 분들이세요. 지금 정보 수집한다면 아마 그런 말씀 안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 생활 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초중고, 대학교 면접 보고 어떤 회사를 지원하고 내가 앞날을 결정함에 있어서 정보를 많이 수집하죠.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입사하는 데 있어서도 이 회사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수집을 하는 편이죠. 자, 이쯤 해두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렇게 보시면 이런 거 보지 말라 그러셨죠? 유튜버 영상 우리 베테랑 기공분들 베테랑 기공분들 그분들 영상은 그분들 영상을 볼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쪽 타일계에 와서 이 일을 이분들 같이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걸 참고하시면 안 돼요. 되게 재밌어 보이고 쉬워 보여요. 굉장히 수월해 보이고요. 계속 이렇게 일할 수 있을 것만 같아. 근데 그 이면에는 어마어마한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공 영상이라든지 쉽게 쉽게 시공 영상, 편집하는 영상, 이 재밌는 영상들은 그냥 재미로만 봐주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여기까지 올라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고초를 겪으셨겠죠. 예, 그 물밖에 뭐 백조가 이렇게 우아해 보이지만 밑에서는 발을 막 굴고 있다고 하잖아요. 거의 그런 식입니다, 지금. 예, 영상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초를 겪고 단계를 겪고 올라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판단해 주셔야 돼요. 흡사 제목만 보고 시공하는 쉬운 영상만 보고 이거 괜찮네 할 수 있겠네 할 만한데 라고 하셨다가 큰일 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학원에서도 과장 광고 많이 하죠. 달 1,000만 원 벌기 1,000만 원 벌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예, 뭐 좀 심한 말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내 살 깎아가면서 내 뼈 연골 깎아가면서 버는 게 이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가 그러면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라는 거는 그냥 공사장, 공사장을 생각하세요. 거기서도 제일 밑바닥부터 시작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기공도 아니고요. 거의 운 좋게 잘 사람을 잘 만나서 스타트를 잘 하면 뭐 가족이라든가 누가 있다고 하면 지인이 누가 있다고 하면 그래도 조금 괜찮겠지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공사장에서 제일 밑바닥에서 시작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네, 현장에서 제일 밑바닥 뭘 나르는 일이라든가 허드렛 일부터 시작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면 공사장에 일용직으로 한번 나가보셔서 테스트를 본인의 체력이라든가 인내심이라든가 환경 적응력을 좀 테스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게 오히려 더 나을 거예요. 유튜브를 보고 이것저것 손가락으로 누르고 눌러서 채널로 돌리기보다는 망상을 갖기보다는 그래서 망상에 휩싸이기보다는 공사장에 나가서 보시는 게 나을 겁니다. 그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은 당장 내가 퇴사를 했고 퇴직을 했어. 그러면은 닥쳐오는 게 뭘까요? 닥쳐오는 게 당장 일단은 퇴직금으로 생활을 좀 하고 실업급여도 좀 받을 수 있어. 몇 개월 버틸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겠죠? 퇴직금과 뭐 실업급여 그쵸? 실업급여로 조금 버텨. 일단 버텨봐 라고 합니다. 학원도 다닐 거고 그쵸? 학원도 다닐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일단은 버티기 이전에 퇴사를 하는 즉시 소속감이 없죠. 소속감이 아예 없습니다. 내가 어떤 조직에 있었어. 내가 이 회사에 이 건물, 이 회사, 내 회사, 우리 회사에 있었는데 당장
나가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한 달 월급이 한 달 월급이 있죠. 월급 출근만 하면 일단은 월급은 받습니다. 실적에 따라서도 물론 뭐 급여가 결정되는 것도 있지만 보통 직장인분들 월급을 받으시겠죠.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는요, 소속감이 아예 거의 없고요, 없을 수 있고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거의. 예,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당장 내일이 비교해 볼게요. 내일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 도전하실 때 내일이 없어요. 내일을 몰라요. 내일을 모릅니다. 굉장히 경쟁이 심하고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현장에서 나오지 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이 없는 겁니다. 자, 불투명하죠? 굉장히. 몸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 눈에 들려고 막 열심히 하다가 뛰어다니다가 또 발목이 삐끗하면요. 우리 발목 한번 삐끗하면 일할 수 있습니까? 시멘트가 40kg고요. 모르타르가 타일 한 박스에 25kg이에요. 이걸 뭐 하루에 한 번 옮기는 게 아니라 예, 수십 개, 수백 개씩 옮겨야 될 수도 있어요. 현장에서. 이뿐만 아니라 현장 장비들은 다 무겁습니다. 굉장히 쇳덩어리들이 많고요. 굉장히 험해요. 작업 환경 자체가 험하고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초반에 그렇게 힘든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발목 하나 삐끗, 손목 하나 삐끗, 손가락 이 끝에를 이렇게 베어도 아픈데 그러다가 서둘다가 잠깐 다치게 되면 계속 또 쉬게 됩니다.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그런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돼요. 조직에 대한 소속감이라든지 안정감이라든지 내가 지금 회사에서 겪는 위험이라고 한다면 교통사고라든지 뭐 우발적인 사고일 거예요. 보통 레저 스포츠를 하다가 여가 시간을 즐기다가 뭐 이렇게 어떤 다치는 일이라든지 그 정도로 생각하실 텐데 현장에 오시면은 일단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됩니다. 네,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되고요. 굉장히 많아요. 비교가 되시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 수 있어요. 허리가 삐끗하는 경우도 그렇고요. 허리 많이 삐끗하죠. 무릎도 많이 나가고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런 직업입니다. 평생 그런 직업일 수도 있어요. 저희 평생 그런 직업이에요. 평생. 예. 자, 그 다음에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유튜버 보셨죠? 우리 기능공들 잘 아시죠? 막 베테랑 분들 날라다니시죠? 근데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본인 능력대로예요. 평생 본인 능력대로 가져가야 돼요. 본인 능력이 안 되면요 평생 밑바닥 겨야 되는 거예요. 예. 어디서 써주지도 않고요. 그런 겁니다. 예. 만만히 보시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본인 능력대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자, 그런 질문 하세요. 조공은 얼만큼 해야 돼요? 얼만큼 이거 하면 배울 수 있어요? 응? 얼만큼 하면 배울 수 있냐고. 기술을 얼만큼 하면 배울 수 있냐. 조공을 얼만큼 해야 될 수 있냐. 본인 능력대로입니다. 예. 한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공을 해서도 본인 능력대로고요. 기공이 돼서는 더 문제죠. 더 큰 문제가 따라옵니다. 정말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내가 기공으로 해서 시공을 하고 다니면요. 책임이 따라와요. 책임이. 요새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발달돼서 우리 인터넷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 모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달돼서 굉장히 여러 채널이 많죠. 유튜브도 있고 밴드도 있고 카페도 있고 많아요. 그래서 악덕 업자들이라든지 악덕 업주들 하자시공 유발자들을 다 공개적으로 거의 신상을 공개하는 편이기 때문에 조금 대충대충 해서는 이제 시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따라와요. 굉장히 무겁죠, 이건. 기공에 따라서. 근데 실력이 안 되면 쫓겨날 수도 있고요. 돈을 못 받을 수도 있고요. 돈을 덜 받을 수도 있고요. 돈을 안 줄 수도 있고요. 핑계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손해배상 오히려 물어줄 때도 있고요. 재시공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따라옵니다. 조공을 얼만큼 하면 되냐 뭐 그런 거 있는데 능력에 따라서예요.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잘하고 못하고 열심히 하고 덜하고 멘탈이 세고 체력이 강하고 사고가 나는 운이 있을 수도 있죠. 사고가 나느냐 안 나느냐 운이 좋아서 사람을 잘 만나서 운이 좋아서 사람을 잘 만나서 중간에 이 은인을 만나서 뭐 쉽게 기공의 길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럴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얼만큼 하면 배울 수 있냐, 조공을 얼만큼 해야 되느냐를 섣불리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그럼 분야. 조공을 얼만큼 해야 돼요? 분야가 있어요. 타일의 분야가 많아요. 자, 매지도 전문 분야고요. 나누자고 치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조각조각 내는 거예요. 예. 전부 다 시공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걸 조각조각 한번 내볼게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 분업화돼 있어요. 아파트 현장 같은 경우는 벽 붙이는 사람, 바닥 붙이는 사람, 매지 넣는 사람 다 따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 벽만 하나 붙이는 분들도 많죠. 저도 물론 그렇고요. 지금 바닥은 바닥만 붙이고요. 이런 경우는 한 가지를 굉장히 잘해야 되고 잘만 배우면 빨리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메리트가 있어서 지금 많이 뛰어드시는데 그렇게 뛰어들다가 지금 한 구덩이 속에 다 개미지옥으로 다 지금 뛰어드셨죠. 그래서 지금 이쪽이 지옥 상태죠. 생지옥 상태입니다. 지금 아파트는 생지옥 상태고요. 왜? 하는 만큼 버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능력대로, 본인 능력대로랑 똑같은 겁니다. 하는 만큼 버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만만히 받다가 뛰어들면요, 가족의 생계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러죠. 본인 능력에 대한 자괴감도 들고요. 굉장히. 그래서 제가 매스컴이나 영상을 보고 판단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건 그분들일 뿐이지 본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평생 펜을 잡고 있었다가 지금 40kg, 25kg 뭐 이런 무거운 중량의 무게를 다뤄야 되고요. 또 생전해보지 않은 곳에서 가서 겪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파트는 만만히 볼 게 아니고요. 그럼 인테리어는 만만히 볼 건가? 인테리어가 있어요. 인테리어 분야가 있어요. 타일에서. 인테리어 분야는 만만히 볼 수 있을까요? 인테리어 분야는요. 가정집도 있고요. 상가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많아요. 그리고 시공 분야도 많고요. 떠붙임을 해서 본드 에폭시 있고 그때그때 현장에 가서 내가 헤쳐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경력이 굉장히 오래되고 많으신 분들이 많겠죠. 현장에 갔는데 얘기 듣던 거랑 달라 현장 상황이 그러면 또 바뀌어요. 상황이 바뀌면 내가 공법을 바꿀 수도 있고요. 또 제시를 해야 되고요. 그것을 그러니 얼마나 베테랑 분들이 많으시겠어요. 함부로 명함 파고 덤벼들 일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인테리어가 만만치 않은 일이 고객을 상대해야 됩니다. 고객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아시죠? 저는 서비스업에 굉장히 오래 있었기 때문에 21살 때부터 22살 때부터 외국에서 가이드를 했고 백화점에서 매니저를 굉장히 오랜 시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부님들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원형 탈모도 2번씩 걸려서 굉장히 장시간 쉬기도 했고요. 스트레스로. 고객을 상대하는 일이에요. 고객을. 인테리어는 영업력도 있어야 되고요. 만족도, 피드백이 바로바로 오는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인드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저희 기공들은 난 기술자라고 하지만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서비스 마인드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영업력도 있어야 되고요. 굉장히 언변도 굉장히 좀 좋아야 되겠죠. 기술력으로서 신뢰를 또 줘야 되겠지만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또 실력이 있어야 되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그것도 그 다음에 잘 시공을 내가 해놨어. 근데 결제가 안 되네.
돈이 안 돌아요. 그럴 경우도 있을 거고요. 인테리어도 만만하냐? 그거 아니에요. 인테리어에서 조공을 하신다고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 밑에서 조공을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에 되겠냐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굉장히 쉽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절대 그것을 고지고대로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테리어 또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아요. 예, 할 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배울 수 있냐, 뭐 조공 얼만큼 하나요? 그랬다가 조공 얼마만큼 하고 바로 본인이 조금 할 줄 안다고 기공, 호스로 기공이라고 딱 연장을 사서 딱 나 혼자 헤쳐나가겠다 명함 파고 차 사서 뭐 무슨 뭐 욕실 시공 뭐라고 이렇게 해갖고 딱 붙이고 다녀요. 예. 자, 그만큼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빨리 간 만큼요. 빨리 간 만큼 드문드문 본인의 실력이 포인트가 드문드문이고요. 천천히 간 만큼 촘촘히 간 사람은 굉장히 여러 가지 기술을 탄탄히 보고 많이 실습할 생각 여건이 돼서 압축시켰을 거예요. 굉장히 탄탄하게 갔을 거예요. 근데 빨리 간 만큼 많이 벌어지겠죠. 틈새가 많이 벌어지겠죠. 같은 10개의 포인트인데 이렇게 갔는지 쭉 갔는지 굉장히 많이 미스 공백이 많겠죠. 그만큼 대가를 치르실 거예요. 예, 현장에서 대가를 치르실 거예요. 돈을 못 받는 일도 있을 거고요. 그냥 집에 가라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자괴감이 들 겁니다. 그러고 집에 들어가시면 사모님이 계시겠죠. 힘들게 일하고 잘 일하고 왔어? 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애기들이 있으시다면 아빠가 오니까 반가워서 달려와 안길 수도 있겠죠. 근데 내 옷은 먼지 구덩이에 쫓겨났어요, 현장에서. 그래서 한참 배회하다 왔어요, 집에. 능력에 대한 자괴감도 있고 자신감 있게 뛰어들었지만 뭐가 어디서부터 꼬인지 모르겠어요. 그쵸?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고 그래서 속에 있는 말은 못하겠고 혼자 끙끙 앓죠. 대가를 치르실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저는 예, 제가 본 많은 경우가 그래요. 예, 제가 본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구렁텅이에서 제가 능력은 안 되지만 구렁텅이에서 건져드린 분도 있고요.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드리려고 했는데 본인 스스로가 계속 머물러 계신 분들도 많아요. 예, 뭐가 뭔지 모르고 아직도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암울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청사진만 보고 뛰어드시면 예, 저는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매일 아침 5시 기상이에요. 평생.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붓고 잘 구부러지지도 않고요. 막 아침이면 너무 아프고요. 여가 생활이 없어요. 일정 기간은 내 몸이 생명이기 때문에 레저 생활을 하다가 다치거나 할 때는 저는 그래서 겨울 스포츠 같은 건 절대 안 합니다. 스키나 뭐 이런 거 절대 안 하고 물에서 하는 거는 해요. 네, 그러고 헬스장에 가서 안전하게 안전하게 그런 것들만 근육 운동 위주로만 합니다. 뭐 등산도 안 하고요. 예, 발 삐끗할 수 있으니까 등산도 안 하고요. 아무것도 안 해요. 거의 그렇습니다. 몸이 생명이기 때문에 별다를 할 게 없어요. 진짜 할 게 없습니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뭐 제가 전적으로 생계를 책임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한 8개월을 누워 있어 봤기 때문에 그것을 좀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 그런 직업이에요. 어허, 굉장히 좀
힘듭니다. 힘들어요. 정말 솔직한 말씀이에요. 말씀드립니다. 주변에서는 제가 굉장히 여가 시간도 많고, 뭐 12시에, 2시에 집에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것도 많이 부각시켰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들은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우리끼리의 얘기예요. 우리들의 얘기예요. 지금 진입하신 분들, 안으로 들어오신 분들끼리 어느 정도 지금 시공을 하고 계시고 그런 분들끼리 우리가 나누자고 하는 얘기고요. 지금 진입하시지 않은 분들 있잖아요. 이 겉에 머물고 계신 분들, 반만 거주신 분들이나 지금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영상을 봤어요. 몇만 회 되더라고요. 조회수가 일당 몇십만 원 이렇게 해갖고 참 많은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떻게 보면 진짜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좀 들지만 그건 개인의 선택이지만 예, 그걸 보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은 많이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어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죠. 어느 직종이나 다 어렵고 자영업도 어렵지만 우리 공사 현장 마찬가지예요. 큰 대형 건설사도 그렇고 거의 지금 아파트의 경우는 거의 지방 같은 경우는 미분양 천지죠. 그다음에 그래서 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수도권에서도 뭐 이제 강남 재개발 올라오고 이제 왕십리, 성수동 이런데 장인뉴타운 거의 끝났고요. 이제 끝나가고 각종 신도시 개발 다 끝났고요. 그렇죠? 이제 3기 신도시 하나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언제 될 줄 알까요? 그거 하나 빵 터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그렇죠? 다 끝났습니다. 이제 거의 다 이제 끝물일 것 같고요. 뭐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공급 물량은 이미 포화 상태고요. 이제 자잘한 거 몇 개 남았겠죠? 대형 건설사 위주로 보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갈까요? 지금 외국 인력도 있죠? 자, 서해에서 바다 건너서 들어오죠? 외국에서. 외국 인력들 막 들어오죠? 지방에서 수도권 집중화 현상 오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디 갈까요? 자, 인테리어로 가겠죠? 예.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겠죠? 툭 쓰러지면 툭 쓰러지고 툭 쓰러지고 툭 쓰러지고 절로 가겠죠? 빈 곳을 향해 갑니다. 빈 곳을 향해 가요. 예. 넘어지면서 자 이쪽이 차면요 한쪽이 차면 빈 곳을 향해 가고 빈 곳을 향해 가고 빈 곳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뭐 그거는 뭐 나중 일이고 자연스러운 흐름일 겁니다. 지금 상황 이래요. 지금 상황 이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런 탄탄하게 자리 잡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면, 저같이 아직 미생의 기술자분들이나 지금 진입하신 분들은 생지옥을 지금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실정이 이러니까 진입하신다면 일을 정말 잘해야 되겠죠. 엄청나게 자비 없이 무지하게 잘해야 됩니다. 그러실 자신 있으신가요? 타일을 그렇게 잘해야 돼요. 엄청나게 잘해야 돼요. 진짜 열정도 엄청나게 많고요. 실력도 진짜 좋아야 돼요. 그 단시간에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그 베테랑 분들하고 경쟁할 수 있을 만한 인테리어에 갈 때는 영업력도 충분해야 되고요. 그렇죠? 시공 능력도 바뀌는 상황에 따라서 매일매일 바뀌는 상황, 며칠 만에 바뀌는 상황에 따라 상황 대처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셔야 되고요. 아파트에 오신다면 각 전문 분야겠죠. 전문 분야. 분업화된 그 현장에 오신다면 만만한 거 없겠죠. 분업화됐으니까 더 뛰어나야 되죠. 그렇죠. 토탈 시공이 아니라 분업화됐기 때문에 더 물량 위주입니다. 물량 위주. 한 가지만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경쟁이 심해요. 엄청나게 경쟁이 심합니다. 이런저런 얘기 제 입장에서 많이 했네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정보들이 많아요. 너무 진짜 두드려 패고 싶은 정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분은 물론
여러분들을 염두에서 올린 정보가 아닌데 여러분들이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판단하실까봐 말씀드린 거,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네.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조금 더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안내를 조금 해주시면 조금 어떨까 싶어요. 네. 그런 안내 있죠? 지금 진입하시는 분들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보고 좀 착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매스컴 영상을 보고 착각하시듯이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타일이란 게 이렇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고요. 나락의 끝에, 자괴감의 끝에 빠질 수 있고요. 제가 아까 가족에 대한 그 예를 들었죠. 그 혼자 서글픔이라든지 아픔을 혼자 다시 다 겪어야 되고요. 혹시 뭐 과장님, 대리님, 부장님, 사장님 소리 들으셨나요? 현장에 가시면 김씨, 이씨, 박씨, 윤씨, 어이, 어이, 타이로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어이, 자네. 자, 이렇게 불리셔야 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네, 바로 바뀌어요. 내일부터 바로 바뀝니다. 적응 못하고 영부영하면 안 되겠는데. 안 돼. 일이 안 돌아가. 일이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다른 사람 써야 돼. 그렇지. 이거 서포터를 못 해주니까 물량을 못 뽑겠어. 이 말이 뭐예요? 내가 김씨, 이씨, 박씨, 윤씨인데 충분한 어떤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 체력적으로나 어떤 처음에 겪으실 일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공을 서포터를 못 해주기 때문에 이 기공이 물량을 못 뽑아요. 물량을 못 뽑는다면 서포터를 못 해주니까 뒷일을 못 해주니까 서포터 뒷일 타일 나르고 뭐 원활하게 못 해주니까 깔끔하게 못 해주니까 이것도 전문 직종이라 깨끗하게 못 해주니까 물량이 현장에 안 돌아가는 거예요. 현장이 안 돌아가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럼 뭐예요? 물량이 안 나오면 자 오너한테 사장님한테는 마이너스죠. 그날 이만큼 기공들이 다 내가 인건비를 지불하고 당신한테 인건비를 지불했는데 물량이 안 나왔어. 그만큼의 계속 삐거덕대. 기공들도 투덜투덜 돼요. 그런 현상이에요. 바로 맞닥뜨릴 현상입니다. 팩트로 지금 두드려 패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좋은 환경을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좋은 환경은 이렇게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네, 그런 것들은 운이 좋아야 되고 타고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예, 착각하지 마시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니까 우리 얘기해보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밑에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어떤 직업인지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어떤 심정인지 어떻게 해나가고 계신지 좀 많은 의견들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타일이 아직 기술자로서 우리가 인정을 받고 있느냐도 한번 또 이어서 생각해 보게 되네요. 이건 기술자가 되시려고 하고 제2의 직업으로 선택하시려고 그러는데 아직은 아니죠. 저희가 보기에도 기술자를 굉장히 낮게 보죠. 터부시하고 무시하고 보통 배운 게 없다 그러죠. 배운 게 없다 그러고 무식하다 그러고 계속 좀 그런 게 많죠. 시선 자체가 먼지를 먹고 노가다. 아직도 노가다입니다. 저희는 아직도 기술자가 아니라
이 부분을 한번 위로 끌어올리고 싶은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해야 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주변의 시선이 좀 바뀌겠죠. 스스로 근데 그렇게 우리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자가 아니라 그냥 노가다판에서 그냥 막 술 먹고 막 그냥 식당 가서 소리 지르고 막, 예, 막 거칠고 막 매너 없고 막 스스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사람은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의복에 따라서 어떤 옷을 입혀놓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뀐다 그러죠. 그게 가장 뚜렷이 나타나는 게 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연장을 다루고 기술로서 승부하는 사람들인데 이것만큼 행동이 잘 따라주지 않는 것도 좀 아쉽습니다. 예, 그런 직업인 것 같아요. 그런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태껏 우리 그렇게 해왔고요. 우리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것이 별로 없어요. 일본에서 보통 기술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의 일본어예요. 또 일본어 용어 자체가. 근데 일본어도 정식 일본어가 아니라 우리 뭐 콩글리시 쓰듯이 비꼰 일본어예요. 막 없는 일본어를 막 갖다 쓰고 막 그럽니다. 합성어를 갖다 쓰고 막 그렇죠. 떠붙임 뭐 자, 역사까지 얘기하면 너무 깁니다. 그죠? 유래까지 얘기하고 막 흘러 들어온 여러 가지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요건 여기서 자를게요. 여기서 여기 안 할게요. 그렇습니다. 이런 직업을 선택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인정도 못 받고요. 먼지 먹고 참 피곤에 쪄들고 제가 요즘에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 보면요 눈에 힘이 없으시고요. 굉장히 불안하시고요. 초점이 없으세요. 뭐 10년 하신 분들, 15년 하신 분들도 그렇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 지금 타일은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나라에서 우리 보호해줘요? 나라에서 이 얘기 또 하게 되네. 나라에서 우리 보호해줘요, 노동자?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 이번에 노동법 개정됐죠? 노동법인가요? 뭐 4일 이상 일하면 뭐 4대 보험 뛰죠? 예, 4대 보험. 이게 뭐 보장성이지만 세금 떼어간다는 거죠, 세금. 예. 우리 그 일자리라든가 예? 일자리 보장이라든가 어떤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지금 단가 우리 기술자 노임 같은 것도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와 이거 얘기하려면 또 많이 길죠. 어떤 다른 보장은 없어요. 지금 개선된 사항은 없어요. 우리 그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사람하고 지금 경쟁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해결이 안 되죠. 뭐 청와대 뭐 청원한다 하는데 우리 자체도 호응이 없고요. 어떤 처우 개선에 대한 아무것도 우리는 신경을 안 써준다. 어떤 단체 하나 없어요. 단체 하나 없습니다. 예, 단체 하나 없어요. 뭐 의사협회, 무슨 협회, 무슨 회 굉장히 파워가 세죠. 노동조합성의 어떤 단체도 없어요. 뭉치질 않습니다. 자체가 제가 짧은 시간에 많이 겪어봤는데 정말 암울해요. 그 자체도 암울합니다. 제가 봤을 때 어떤 단체가 없고 군웅할거입니다. 군웅할거. 예. 할거. 다 각자 이렇게 있어갖고 본인들이 최고예요. 예. 최고예요. 전 세계 최고 기술자입니다. 전 세계 최고 기술자들이에요. 예. 전 세계 최고 기술자들인데 인정 하나 못 받고요. 그냥 노동자고 그냥 여기 휘둘리고 저기 휘둘리고요. 막 그래요. 근데 자기 최고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최고입니다. 예. 살짝 비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예. 참 굉장히 조금 화가 나서 이 부분은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그런 게 없어요. 조직이 없습니다. 예. 조직이 없어요. 이 조직을 만들려면 굉장히 힘이 많이 필요해요. 예. 누가 우리 챙겨주지 않거든요. 나라에서. 예? 무슨 노동법에 무슨 보호를 받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저희는
굉장히 열악하죠. 그래서 돈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렇죠. 사람이 일정 많아야 돼요. 많이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야 돼요. 이 돈을 어디다 쓰느냐? 네? 그건 너무 노골적이니까 어떤 그죠? 권력이 있어야 되겠죠. 예. 우리나라는 백이 있어야 돼요. 백 없으면 안 돼요. 어떤 조직을 만들려면 견제 세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조직을 와해시키려는 견제 세력이 많기 때문에 조직을 뭉쳐. 만약에 뭐 법인 하나를 만들어, 사단법인을 하나 만들어, 무슨 노동조합을 하나 만들려면 견제하는 조직이 너무 상대편의 조직이 많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많이 뭉쳐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돼요. 권력이라는 건 우리의 권력이 아니라 어떤 다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회나 어떤 무슨 조직이라든지 다 어떤 이익단체들은요, 권력, 현직의 권력들을 다, 이렇게 연결돼 있죠. 연결돼 있고, 브로커들이 연결돼 있거나, 밑에 보좌관이라든지 어떤 인맥으로 통해서 다 연관돼 있는 부분이 많죠. 실질적으로. 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뭉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많이 뭉치면 이 사람들의 가족이 많겠죠? 많아요. 3만 명만 뭉쳐, 1만 명만 뭉치는데 그 가족 몇 명이겠어요? 그렇죠? 3인 가족, 3인 가족 곱하기 3 하면 되고, 그렇죠? 2만 명, 몇만 명이 뭉치면 몇천 명, 몇만 명 이렇게 하면 굉장히 힘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없죠. 저희 이런 직업입니다. 저희 단체 하나 없고요. 아무것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무도 그럴 생각도 안 하고요. 그런 직업입니다. 얘기가 너무 많이 나갔나요? 지금 계시는 직장은 주식회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중소기업이 될 수도 있고 대기업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자영업이 될 수도 있고요. 주식회사면 괜찮겠죠. 중소기업도 뭐 탄탄한 회사면 괜찮을 수 있고요. 그렇죠? 대기업은 물론 대기업에서 이쪽으로 넘어오실 일이 없겠죠. 근데 넘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진짜로 있어요. 근데 이 바닥은 이래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대로 짧게 설명해드린 거예요. 이렇습니다. 참 힘듭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뭐 월세 내려고 하고 참 하루하루 매출에 시달리고 진짜 피가 마르죠. 저도 해봤기 때문에 자영업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참 월급 나가는 게 무섭죠. 월급날이 남한테 돈 주는 날이 무섭습니다. 근데 이쪽에 온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은 무게 아니면 더한 무게가 다른 압박감으로 온다는 거예요. 변형돼서 변형돼서 준다는 거예요. 그 부담 자체를 그거를 감안을 하고 뛰어드셔야 될 겁니다. 자, 환영, 환대 없습니다. 입사하시면 그래도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환영회도 하죠. 이쪽으로 오시면 환영 환대가 아닙니다. 자기 밥그릇 다 나눠 먹기 게임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좋게 보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자, 이 정도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간단하게 좀 한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저녁 식사하고 계시겠죠? 오늘 주말인데요.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직업이 2개라 그러잖아요. 3개. 그래서 주식도 하시고요. 주식도 하나의 직업이라고 하시고 무슨 부업을 많이 하신대요. 그 다음에 유튜브도 부업일 수 있고요. 본인 직장도 있고요. 다른 것을 계속 걸쳐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되는 거를 한대요. 요즘에 트렌드래요. 트렌드. 요즘 트렌드. 여러 군데로 한두 군데씩은 또 발을 걸쳐두고 있고요. 보통 그렇게 해서 많이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직장보다 어떤 것이 더 컸을 때 과감하게 또 이직을 하기도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게 이 지금의 직장을 끊지 마시고 조금 더 계속 주시할 수 있는 채널을 많이 열어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타이릿이라면 정보를 계속 수집하시고
추이를 계속 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서두르시다가 우리 가족이 모두 가족 구성원이 되게 굉장히 불행한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속에 있는 청사진을 버리시고요. 힘드시겠지만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조금 긴 시간인데요. 어이구, 45분이네요. 저는 굉장히 짧았는데요. 저는 보통 얘기하면 쉬지 않고 4시간도 막 이렇게 강의할 때도 막 그렇게 하는 편이라 짧게 느껴지긴 한데 굉장히 아마 뭐 이렇게 지금 시간까지 들으시는 분은 없겠죠. 45분을 다 들으시는 분이 있을까요? 예. 아무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100여 편 찍었는데요. 시공 영상, 시사, 썰, 이론. 예. 앞으로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